부산 북갑에 지금 조국 대표가 점점 관심도가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전재수 의원이 딱히 조국 대표가 오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단일화가 안 되면은 민주당 후보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그리고 국민의힘에 누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장해찬 부원장을 전략 공천할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나와요. 거기에 이제 한동훈까지. 야, 사자구도가 되는 거네요.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근데 대진표만 봐도 가슴이 와 진짜 재밌겠다 쟤. 혹시 이미 지금 점 찍어놓은 자객 공천 유력한 후보가 있을까요? 장해찬 부원장이 부산 연고가 있고 지난번에 수영에서 나오려고 했었고 한동훈 전 대표랑 사사건건 부딪히고 그랬죠. 있습니다. 정치적 무게감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를 기스내는 데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광화문 비데이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의제 열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엔 부산을 갔습니다. 한동훈 픽은 부산. 지금 부산에서 북구에 있는 구포시장 방문한 모습입니다. 이 구포시장 전재수 의원이죠. 민주당의 유일한 부산 지역구 의원인데 지금 이제 부산시장 출마가 가시화되고 있다 보니 어떻게 보면 한동훈 전 대표가 이곳을 찾은 곳이 좀 정치적 의미가 있지 않겠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데 자 부산 인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구에 이어서 부산까지 방문했지만 아직 뭐 마음을 정하지 못한 걸까요? 하지만 아니면 이미 마음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계산했던 방문일까요? 자 저희가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 북구갑 재보궐이 진행될 경우에 출마 의사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었어요 기자들이. 그런데 한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죠. 아직 선거 일정도 나오지 않은 거 아니냐? 부산 아니면 대구 뭐 이런 지금 이제 전망들이 거의 지배적입니다. 정 의원님, 네. 지금 한 전 대표는 뭘 가장 고민하고 있을까요? 이미 뭐 지역은 이제 좀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가늠이 끝났을까요? 저는 방송을 통해서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전 대표의 최종 출마지는 다른 정당의 대진표를 봐야 된다. 확정된 시점일 것이다. 그렇죠. 그게 적어도 뭐 한 5월 초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이유는 그 무소속 의원으로서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다면 물론 무소속 의원은 단점이 훨씬 많죠. 네. 가장 큰 장점이 있다면 몸이 가볍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큰 정당들이 어떤 대진표를 확정 지은 이후에 그리고 지금까지는 어느 지역이 보궐선거 지역으로 나올 것이다 확정된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게 다 확정되면 한동훈 전 대표의 결정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출마 가능성은 이제 다 기정사실로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출마는 한다. 근데 지금 출마 지역도 대구냐 부산이냐인데 대구는 지금 불확실하잖아요. 여전히. 그렇죠. 뭐 조영 의원이 워낙 공천 수락하면서 신청자가 많아요 지금. 뭐 나와서 보궐선거가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추경호 의원이 만약에 대구시장 후보가 된다면 그 지역은 또 굉장히 어렵다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거든요. 그럼 굳이 그렇게 갈 필요는 그렇죠. 없는 거고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5월 초까지. 자, 김 의원께서 예전에 한번 그 부산 북갑에서 조국혁신당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가 붙으면 조국 대표가 살짝 유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예. 제가 다른 방송 CBS에서 네. 장성철 소장이랑 했을 때 그 얘기를 했고요. 근데 그 이제 전제 조건은 조국 그때 이제 진행자가 물어본 것도 그렇고 거기는 민주당과 이제 선거 연대를 해서 민주당 단일 후보, 민주당 네. 조국혁신당 단일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그리고 한동훈 이렇게 3자 구도가 됐을 때를 얘기를 한 거고요. 지금 몰라요. 고하일성 해설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야구도 모르고요. 정치도 모릅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굉장히 흥미롭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 어떤 거죠? 그러니까 부산 북갑에 지금 조국 대표가 점점 관심도가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다른 지역이 하여간 복잡한 사정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뭐 평택도 그렇고 군산도 그렇고 네. 지금 그래서 부산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민주당에서도 지금 본인들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지역구잖아요. 그렇죠. 부산에. 그러니까 이거를 조국혁신당에 내주는 것도 그렇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전재수 의원이 딱히 조국 대표가 오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선거 구도가 좀 흐트러질 가능성. 아, 그러니까 본인의 선거가. 본인의 선거가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지난번에 2024년 총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막판에 선거 유세를 했는데 이게 민주당에 오히려 좀 역풍이 불었다라는 분석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정확한지는 좀 따져봐야 되지만은 그래서 조국 대표가 오면은 이를테면은 부산대 의전원에 조민 씨가 다녔고,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이 막 다시 환기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별로 썩 좋지 않다라고 이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단일화가 안 되면은 민주당 후보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그리고 국민의힘에 누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뭐 거기 지난번에 서병수 의원이 나왔었는데 더 적고, 그래서 장해찬 부원장을 전략 공천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아,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요. 거기에 이제 한동훈까지. 야, 사자구도가 되는 거네요.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네. 자, 근데 대진표만 봐도 가슴이 와 진짜 재밌겠다 쟤. 그런데 네. 지금 또 사실 한동훈 전 대표를 국민의힘에서는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정 의원님. 혹시 이미 지금 점 찍어놓은 자객 공천 유력한 후보가 있을까요? 뭐 장해찬 부원장도 얘기하긴 했는데 작년 7, 8월 경에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앞으로의 정계 복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다른 프로그램에서 예상했을 때 부산 북감 얘기를 했었어요. 아 벌써 이미 그 시점에요. 예. 근데 그때 저는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부산 북갑에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 나오면 비게 되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해당 지역. 네. 근데 거기에 조국 대표가 나오고 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어. 얘기했는데 저는 그 현실 가능성을 조금 낮게 봤어요. 그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왜냐하면 민주당이 조국 대표에게 자리를 주기 위해서 후보를 내지 않을 것이다. 왜냐? 한동훈, 조국 둘이 붙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 집권 1년도 안 돼 갖고 차기 대선이 차기 지금 대선에 대한 그렇죠. 이미지로 그 지방선거가 가기 때문에 그렇게는 어려울 것이다 봤는데 여하튼 시나리오는 다 바뀌었어요. 국민의힘에서도 한동훈 대표에게 안 주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제명을 했으니까. 네. 조국 대표도 제 생각에 민주당에서 줄 것 같지 않아요. 뭔가 준다는 게 민주당에서 후보를 안 낼 것 같지 않다 이거죠. 조국 대표를 쉽게 밀어주기 이길 수 위해서. 있게 밀어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어쨌든 뭐 3자 구도 조국 대표도 사실 저는 부산 북감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아, 아직은요. 다른 더 좋은 지역으로 갈 거다. 왜냐하면 부산 북감 어려울 거라고 판단할 거예요. 조국 대표도.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장해찬 부원장이 부산 연고가 있고 지난번에 수영에서 나오려고 했었고 한동훈 전 대표랑 사사건건 부딪히고 그랬죠. 있습니다. 정치적 무게감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를 기스내는 데는 뭐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장해찬에 대해서는 아주 지금 굉장히 지금 발끈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일단 이번 부산 일정에 그 친한계 의원들 동행할지 좀 관심이 있었죠. 저희가 사진을 한번 준비해봤는데 이게 지금 뭐냐 구포시장 일정 하루 전입니다. 부산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지금 국밥 먹고 카페에서 지금 커피 마시는 건데 공개 일정에는 이분들이 한 분도 가지 않았습니다. 뭐 본인이 이제 이번 민심 행보는 혼자서 하겠다 이제 이렇게 밝혔지만 사실 우리가 이렇게 다 모였다 세를 모았다는 거는 사실 또 공개를 한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그때 이제 배현진 의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다른 이유가 있었지만 친한계 의원들은 워낙 지금 또 징계 정치라고 있지 않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의식해서 한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정 의원님. 네. 한 대표 이번에 왜 혼자 가신 건가요? 의도가 뭔가요? 저기 그 참석했던 의원으로부터 제가 직접 들은 네.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있습니다만? 뭐 다 털어놓진 못하고 한 50%만 얘기해 보시죠.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는 이게 해당 의원에게 크게 부담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 뭐 혹시나 이제 또 공천권에 또 영향을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네. 그리고 본인이 지금 다 공개가 됐잖아요. 어떤 의원들이 같이 그렇죠. 왔었다. 밥 먹는 사진 다 공개되고 한 거를 보면서 그분들의 그 진심 다 알 거다. 지지자분들도 같이 하고 싶지만 여러 당내 상황이 복잡하니까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내가 가겠다. 와주신 것만으로 감사하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고동진 의원도 뭐 관련해서 글을 썼었던 것 같은데 찾을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분들이 현역 의원이다 보니까 지방선거에서 또 공천을 굉장히 영향력을 또 있는 또 네.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징계를 받으면 또 지방선거 좀 꼬이고 이제 이런 근데 아마 그런 게 징계가 있을지. 두려워서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렇죠. 저 배현진 의원에 대해 가처분이 나왔죠. 징계 가처분 인용이 됐고 지금 뭐 윤리위원회가
선거 앞두고 윤리위원회라는 거에 자체의 권위가 크게 상실됐어요. 사실 이번에 지금, 그 네. 가처분 신청 인용되면서 윤리위원회가 엉망이구나. 그렇죠. 무슨 결론을 내려도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구나라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징계나 이런 거와는 별도로 자꾸만 이런 식으로 비춰진 것에 대해서는 좀 부담을 가졌던 거죠. 저희가 또 그 얘기 읽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예. 배현진 의원 사실 가처분 인용이 났어요. 그러니까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복귀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 있는 뭐 구청장들, 시의원들 그런 공천에도 결국 이제 배현진 의원이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고, 장동혁 지도부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들은 뭐 이의 신청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결국 정리가 됐고, 그러다 보니 지금 또 말씀하신 대로 친한계 의원들은 윤민우 윤리위원장 사퇴 촉구하면서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김 의원님, 네. 장동혁 대표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지금 기류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게 또 뭐 친한계 쪽에 속해 계시니 네. 정확하게 말씀 못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뭐냐면은 장동혁을 건드리지 말자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아, 왜 건드리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벌집인가요, 지금? 두 가지인데, 네. 하나는 사실은 윤리위에 가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 네. 배현진도 그렇고 뭐 지금 가처분 인용도 나왔고. 예, 가처분 인용도 나왔고, 또 가면은 또 징계 내리면 또 뭐 나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은 배현진 의원도 본인이 이제 복귀일성을 얘기했는데, 보통 이런 거 전에 얘기했을 때는 장동혁 사퇴하라 막 이런 거 나왔어요. 그렇죠. 친한계들. 요즘 친한계나 이쪽에서 장동혁 사퇴하라 한 마디도 안 합니다. 윤민우 사퇴하라는 얘기는 있었는데요. 윤민우 사퇴하라는 얘기는 있어요. 사실 윤민우가 누군지 모르는 분이 더 많을 텐데. 자, 쉽게 그냥 번역기 제가 돌려서 쉽게 해드릴게요. 자, 장동혁 네가 끝까지 지방선거 책임지고 네가 다 책임져. 폭망하더라도 네가 책임져요, 이게. 아, 지금 관두지 말고. 간두지 말고, 그러니까 어설프게 여기에서 더 궁지로 몰아놓고 그래서 사퇴를 할 리도 없지만 사퇴를 하거나, 너무 각이 쓰면은 자, 내부 총질 때문에 지금 망한 거 아니냐, 이런 책임론을 이제 또 가지고 들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래서 장동혁 건드리지 말고 주변만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미로 사퇴하라, 뭐하라, 이 윤어게인 노선은 바꿔야 된다 얘기해야지, 장동혁이라는 이름 자체를 언급 안 하는 지금 그런 기류가 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와 국민의힘 당권파 사이에서 정작 날카롭게 반응한 건 민주당입니다. 부산 방문에서 나온 한동훈 전 대표 발언인데 저희가 한번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여러분, 지금 경기가 좋다고 느끼시나요? 5천, 6천의 주가지수 너무 자랑스러운 일이긴 한데, 그건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이 아니라 반도체 사이클이 돌아옴으로써 생긴 현상임이 분명합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안 하고 아직까지 정치하고 있었으면 역시 5천, 6천 찍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뭐 지난 토요일, 일요일 주말 동안 뉴스를 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한동훈 전 대표 코스피 6천 발언을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재임했어도 6천 찍었을 거다, 이건데 민주당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권칠승 의원, 윤 어게인 본색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본인의 SNS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민수 의원은 윤 어게인이 들어도 기가 찰 망언이다. 역시나 어제 SNS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 전 대표가 이재명 정부 비판하려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언급한 건 이게 자충수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정 의원님, 네. 일전에 정 의원님이 방송에서 이런 말씀 네. 많이 하시지 않았었나요? 제가 증권 관련한 책을 3권 썼어요. 3권이나요? 네, 초반에. 그래서 다른 방송에 제가 정말 나름대로 주식시장 전문가라고 평가하는데, 스스로 평가하는데, 이번에 이 코스피가 6천까지 올랐었던 거에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그 기여분이 얼마나 있을까? 개인적으로 뭐 아주 구체적인 수치, 뭐 정말로 시가총액 증가분 가운데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얼마나 증가한, 이거 따지지 않고 정확히 2,500에서 6,000까지 올랐을 때 제가 한 2,500포인트 정도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미 이걸로 예견을 하신 올랐고, 건가요? 1,000포인트 정도는 국내 주식시장의 그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개혁, 뭐 상법 개정안도 포함될 근데 거고. 그때 윤석열 대통령 발언하셨어요? 아마 비슷한 얘기는 했었을 것 같아요. 윤 전 대통령이 있었어도 어쨌든 올랐다. 한 4,500, 5,000은 가지 않았을까? 제 6,000까지는 얘기 안 했던 것 같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주식시장이 폭락한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오늘도 지금 대해서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폭락이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급등한 것도 이재명 대통령의 다 공은 아니다. 전 그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정말 객관적으로. 그래서 이 주식시장과 관련해 갖고 본인의 치력처럼 자꾸만 얘기하는 게 언젠가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민주당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원금은 본인이 처음에 투자했을 때 시작한 돈이 아닙니다. 맥시멈으로 평가액이 많아졌을 때 그게 나의 투자 원금이지 그거보다 줄어들면 나는 주식시장에서 손실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자꾸만 뭐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해놓은 성과다 이런 식으로 자랑하는 거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 자, 또 이 와중에 우리 댓글 달콤한 하루님은 정 위원님께 5만 원 슈퍼챗을 보내셨어요. 이거 뭐 주식 투자해야 되는 건가요? 물론 지금 뭐 갑론을박이 있죠, 사실. 저희가 뭐 평가를 할 건 아닙니다만 김 의원님, 김 예. 의원님은 이 한종훈 전 대표의 발언 득보다 실이 많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실보다 득이 많다고 보시나요? 네, 해프닝성이라고 봐요. 뭐 이게 한동훈 대표한테 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냥 당장의 손익계산서만 보면은 이거는 실이 명백하게 많죠. 저는 오늘 제가 뭐 아침에 많은 칼럼과 기사와 이거 있는데 제가 애정하는 동아일보의 청광한 칼럼. 또 논설 주간이시죠? 논설 주간이시고 이분이 굉장히 정제된 언어로 굉장히 잘 쓰세요. 제목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제목이 윤석열이 계속했어도 주가 6천 정말 가능했을까 뭐 이건데 가정의 영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전에 이제 박정희가 했으니까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 이렇게 됐다. 아니다. 뭐 진보 진영에서는 박정희 아니었어도 우리나라 저력 있고 했다. 막 이런 논쟁이 있었잖아요. 네. 저는 공은 공대로 인정하고 과는 과대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입장에서는 아니 박정희가 어쨌든 해가지고 됐으면 박정희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이 지금 뭐 운이 좋은 거 맞죠? 그렇죠. 네, 반도체 슈퍼사이클 그러면 그게 뭐 어떤 데는 4,400까지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덕분이고 그 이상 뭐 이런 분석을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 예를 들면은 근데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상법 개정안을 1차, 2차, 3차까지 해가지고 주주 권한관하고 계속 이제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 내가 띄우겠다. 그리고 부동산 돈을 옮기겠다. 이런 것들에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건데 한동훈 대표가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무리수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하나. 또 하나 정무적으로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조지 레이코프가 이런 얘기했잖아. 프레임 이론.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윤석열은 생각하지 마가 나와야 되는데 굳이 윤석열을 여기에서 보수 재건 청광함 그 주간께서 제가 딱 생각하는 거 똑같은데 이 얘기를 했어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한동훈 대표가 보수 재건을 말하면서 이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이다. 보수 재건은 윤석열 정부의 실패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성찰위에 논해야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윤석열이어도 6천 갈 수 있다라는 거는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본인은 그동안 차별화를 계속 해왔는데 윤석열과 갑자기 윤석열이어도 될 수 있다? 저는 이거는 그동안의 기조하고도 맞지 않는다. 아마 그 얘기를 했었던 건 지금의 주식시장 상승이 이재명 정부만의 공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가정을 붙인 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개엄 안 하고 있었으면 어쨌든 주식시장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더 아쉽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만약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6천까지 안 올랐을 수 있어요. 그러나 코스피 지수는 사상 최고가는 분명히 넘었을 겁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게 그만큼 영향을 준 거거든요. 그런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얘기가 나왔는데 뭐 지나치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